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이제 얘기를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어도 돼. 지금 막 끄끄거리면서 못 웃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이 그런 생각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내가 만약에 하고 싶어. 그러면 연기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가능할까? 우와,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아, 그래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 원론적인 게 뭐예요, 선생님? 따분한 얘기. 아. 따분한 얘기. 아, 그냥 그 어떤 내가 배우라는 거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연극영화과도 가야 되고 오디션도 봐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배우라고 하는 그 직업을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기저에 깔려야만 하는 무언가들이 있단 말이지. 아, 기저는 몰라요. 기저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저귀처럼 좋은 거 이렇게 해야 이렇게 또 애들도 안 울고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배우한테 꼭 배우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세 가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었고 중요해. 중요한데 따분한 얘기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 두둥. 뭐냐고 물어봤고 효과음을 넣고 손발이 되게 잘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체적인 영역을 훈련한다. 신체 훈련이야.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었어 어렸을 때. 아니 배우가 연기만 잘하면 되지 무슨 몸을 잘 쓰고 뭐 이게 뭐가. 그때 내가 생각했었던 내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당시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야. 배우가 몸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는 무용을 잘하고 막 이런 쭉쭉 잘 늘어나고 오. 막 이런 몸을 잘 쓰는 걸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학생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 배우가 몸을 잘 써야 되구나. 왜냐하면 이제 무대 위에서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표정만 잘 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19유가 만약에 대학교를 갔어. 지금 19유 저 4수째인가? 저는 왜 대학을 못 가요? 19유 대학을 못 가요. 연기 노트 접을 때 대학 가는 거예요. 19유가 환갑에 대학. 이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다가 사람들이 오래 안 보는 거 아니야. 둘이 수다 떠느라. 자, 근데 19유가 만약에 대학교를 갔어.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뭘까? 9시에 수업 있는 거예요. 9시에 수업 있는 거. 너무 어렵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를 딱 가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이제 대학생분들도 보시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 대사 이제 독백만 막 하던 사람이 혼자서 연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남의 대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서 있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 근데 약간 좀 흥분되네 또.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이 영상, 이게 카메라에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담기에는 너무 좀 내 능력이 좀 허접하다. 나는 오프라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오늘 특히나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서 있는 걸 제대로 못하게 될 거야. 왜냐면 서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서 있는다. 무대에서 서 있는다. 자, 우리의 개념으로 무대 위에서 배우가 배우로서 무언가를 할 때 이유 없이 동작을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앵무새 같네요. 이렇게 하면 어깨 위로 올라오세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무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 많이들 쓰는 게 뭐냐면 팔짱을 껴요. 이렇게.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대사를 연기를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는 것도요.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분주하게 뭔가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를 행하지를 못한다. 이것들도 왜 그러는 거냐면은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훈련이 자유롭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요동치
넘치는 불안함이 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뭔가 막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서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여기서 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거를 잘 서 있게 되기 위한 과정까지를 밟아 나가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은 서 있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건 당연히 어렵지 않다. 무대 위에서 잘 못 걸어 다녀요. 서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서 있는데 걷는 거를 잘하겠어? 아니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잠깐만. 그 오해 요지가 있었어. 니들이 그럼 그렇지 대학생들이 말이야. 이제 뭐 서 있을 순 있냐 너희? 이제 뭐 무대가 뭔 줄 알아? 오디션은 봤니? 할아버지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체적인 영역에서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주고 싶고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 요즘에는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몸이 자유로운 분들은 진짜 대단해요. 이거를 연기할 때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니 이 배우님이 지금 연기를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 보면 대부분 진짜 몸을 되게 잘 써. 몸을 잘 써. 몸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게 아니. 브레이크 댄스. 할아버지. 내 생각엔 여기까지 듣는 사람도 없거든.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앵글 안에서 혹은 이 무대 안에서 내가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뭐 바스트샷으로만 찍어야 돼. 그럼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막 빼롱 이렇게 막 벗어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혹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 대사를 듣거나 말을 할까까지를 다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랑 연결된다고요? 신체 훈련. 신체 훈련과 연결이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학교 가면 1.5배속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건데 내가 빨리빨리 말하는 거니까 대학교를 가면 몸 다스리기 수업이라는 게 따로 있죠? 네. 대부분의 대학교는 몸 다스리기 수업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한 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순서들을 꼭 체킹을 하면서 내 몸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얼마나 유연해져 있는지 어디에 막혀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어디를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파악을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어딘가가 굳어있고 긴장이 되어 있다면 내가 그걸 연기할 때 자유롭게 쓰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근육이니까. 아셨죠? 와우. 네. 자, 두 번째는 뭘까? 두둥. 뭐냐고. 진짜 미치겠네. 지금 거의 앞에서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조는데 그냥 혼자 얘기해. 여기 보고 얘기할게. 두 번째는 음성 훈련이야. 내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왜 그런 걸까? 왜냐면요. 네.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뉘앙스라는 거를 좀 입혀야 될 때, 유라 선생님이 그러셨어. 당일 대사 우리 영상을 꼼꼼하게 잘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질문이 딱 나와야 돼. 아니 정성진 이 사기꾼 역시 엘리트랑은 다르구나. 저 사짜 같으니라고. 유라 배우님이 분명히 당일 대사에서는 뉘앙스나 기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다. 연기를 할 때 뉘앙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거 지금 내가 한 이야기들을 곡해해서 듣게 될 수 있어. 뉘앙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우선시되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신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음성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뉘앙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자. 뉘앙스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유라 배우님이 지금 본인이 번복하신 거예요? 저 19인데요.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단 뉘앙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뉘앙스가 나오게 될 때까지 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그 토대에 따라서 뉘앙스가 결정된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자, 남유라라고 하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 그 위로는 오빠들이 두 명이 있어. 첫 번째, 둘째 오빠야. 둘째 오빠가 딱 왔어. 남유라가 그 여동생이 맞고 들어왔어. 근데 오빠가 딱 얘기한 거야. 둘째 오빠가. 야, 너 누가 때렸어? 왜 등신같이 맞고 다녀? 뭐가? 연기하지 말고. 즉흥극인 줄. 울고 들어왔다고. 오빠 이러면서 막 들어왔는데 둘째 오빠가 누가 너 때렸어? 이 바보같이 왜 맞고 다녀? 어떤 새끼야? 가. 오빠 그냥 밟아주러 갈 테니까 가.
하고 가. 이제 첫 번째 오빠를 또 만났어. 오빠 했더니 유라야 누가 그랬어? 누가 때렸어 내 동생? 누가 그랬어? 괜찮아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오빠하고 둘째 오빠하고 반응이 어때? 똑같아 달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답을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이해가 돼. 자, 같은 거지. 왜냐면은 이 동생은 오빠들이 오빠가 두 명이 있었고 오빠들한테 각각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동생의 반응은 하나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될까? 울어요. 네. 왜냐? 자기가 위로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때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뉘앙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내 뉘앙스를 만들어내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된다? 내 목소리부터 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무언가들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성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질 않아. 그러면은 참 끔찍하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 사람이 이제 어떤 우리가 늘 연기 노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숨으로도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들숨, 호흡, 이꼬르 뭐다? 감정. 이기 때문에 좋아요. 자, 드디어 손발이 맞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숨이라는 건 뭘 마시는 거다? 감정. 을 마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들어왔고 그 호흡이 나가게 될 때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잠시만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는 산소고 나가는 건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고 감정을 마셨고 그 호흡을 마시고 그 호흡을 내게 될 때 그 호흡이 이제 소리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져서 우리의 감정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배우가 인물의 극적인 상황들을 연기해서 보여줘야 될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째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무언가 막 이렇게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목소리가 막 튀어나가.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집중이 깨져요. 불편할 수 있다. 물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무조건 자연스러움을 연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인물의 어떤 극적인 상황과 무언가 상태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우들한테 반드시 음성 훈련은 필수다. 필요하다.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신체 훈련에 대한 영역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무용 훈련이 된다거나 혹은 상상력도 사실은 많이 훈련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스트레칭 나도 그랬었어. 저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하루에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끝날 때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다 했었어. 그래서 우와. 다리가 180도로 찢어졌었던 적이 있다. 근데 지금 찢으면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응급실로 가야 된다. 마음도 찢어지고 다리도 찢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같이 되지 마시고 신체 훈련 정말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칭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성 훈련 같은 거는 노래를 배우거나 발성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듣기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의 목소리를 듣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가 감정적인 무언가를 막 표현하게 되는 거를 앞에서 2시간, 3시간 듣고 있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두둥. 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냐고. 아니 끝까지 오늘 마무리까지 맞아.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돼.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웃긴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찐팬이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근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그냥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뭔 얘기하고 세 번째 번째. 뭐냐고. 세 번째는 뭘까? 몰라요. 여기서 뚜둔을 해야 웃긴 건데 세 번째 뭘까? 뚜둔 또 해야 그래야 터지. 자, 세 번째는 감성 훈련이에요. 감성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 노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품을 앞에서 입이 방금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리프레시 하셔라.
리프레시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다시 한번 내가 연습을 해나가는 동기와 힘을 얻어나가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감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리프레시를 하는 거는 진짜로 많은 도움이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안에 있는 게 어느 날 한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이렇게 다 바닥이 나게 되는 느낌이 딱 들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채워 넣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감성 훈련은 우리가 감성 훈련을 따로 그 훈련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한테 기쁜 일이 많을까, 막 짜증나고 안 좋고 막 이런 예민한 일이 많을까. 예민한 일? 그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나도 그럴 때가 더 많아. 우리 대부분이 막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막 되고 막 이런 거보다 걱정되고 짜증나고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대부분 우리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되게 단순해. 감성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귀에서 이어폰을 빼세요. 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빼시고 세상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 아. 세상의 이야기를 좀 듣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 일들의 상황을 눈에다가 좀 담을 수 있어야 돼. 다 이해하고 다 훈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내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다, 뭐 혹은 내가 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내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는 엄마와 아이의 웃음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개발이 돼야 되는 영역들도 있을 거고, 내가 그거를 표현해야 될 때 어떤 감정인지 아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애틋함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힘이 들어. 그래서 한강의 벤치에 가서 노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이건 청승 떠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나의 모든 감성들 하나하나를 하나씩 다 곱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놔야 돼.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배우들한테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까지 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앞에 나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면서 저씨 죄송해요. 헤어져라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서 공감해서 이입해서 그들을 이해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감성적인 영역이 근데 따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메말라해져 있고 내 생각만 들어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분석했을 때 이러이러한 거니까 컴퓨터처럼 삐리삐리삐리 이거라도 삐리삐리. 되면 다행이고, 이거라도 되면 다행. 근데 자 거기서 저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 이런 톤으로 얘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참 조심스럽다. 왜 대학교 가면 연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모든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 나가셔서 그 좋은 연출님을 만나고 좋은 감독님을 만나고 좋은 제작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면 이게 왜 틀린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이게 연기가 왜 아닌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왜 영화를 찍거나 이렇게 할 때 감독이랑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현장에서 디렉 줄 때 당연히 뭔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스태프들의 시간도 그렇고 막 시간이 넘었고 막 이렇게 쫓기다 보면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 그러면 배우한테 다이렉트로 요구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얘기가 사전에 충분히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겠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 나눌 수도 있거든. 그리고 뮤지컬이라고 다르겠나? 아니야. 지금 한참 스위니 토드 공연하고 있잖아. 거기 있는 저기 연출님 이름이 뭐더라? 에릭 셰퍼였나? 피터 몰라요. 셰퍼는 저 극작가 이름이죠. 자, 배우들이 헤매고 있을 때 연출님들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난 너 기다릴 수 있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8주밖에 없거든. 그런데 난 너 기다릴 수 있어. 이게 기성 배우니까 가능하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과 여러분의 해석력과 여러분의 분석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앞에서 막 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그분의 감성이고, 그게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연기할 수 있는 일들은 뭐 난 거기까지는 이해는 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만의 감성으로 더 많이 개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데,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공감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는 게 먼저인 거죠.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앞에서 굉장히 또 부산스럽네요. 자르라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이제 점점 더 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3가지 얘기했습니다. 신체 훈련, 음성 훈련, 감성 훈련. 이거 많이 중요해요. 막 여러분 귀에서 이어폰 좀 빼셔서 세상 사는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고. 아이고 근데 진짜 봐야 돼. 만약에 전철에서 어떤 노인과 어떤 그 노인 한 분과 청년 한 명이 막 이렇게 설전을 막 벌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노이즈 캔슬 이어폰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할아버지한테 왜 저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빼고 상황을 듣고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청년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연기를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자, 네, 그러면 3가지 얘기했어요. 신체 훈련, 음성 훈련, 감성 훈련. 이 3가지 꼭 훈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진짜로 진심.